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 마이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이웨이랑 상관없이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갑자기 탁 생각나는 건데요. 갑자기는 아니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뭐냐면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교무실에 앉아있고 교무실 문을 어떤 학생이 연체로 그 복도 쪽을 보면서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열고 이제 교무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친구가 불렀나 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에요. 다. 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무슨 막 해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어떤 선생님을 찾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잔소리 많고 그런 스타일이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막 무슨 하면서 막 한 다음에 딱 교무실로 들어와서 막 이렇게 두리번 하길래 이리 오라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너를 잘 모르는데 모르는 네가 그 밖에서 그런 말투로 막 얘기를 하니까 너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된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외모도 물론 보겠지만 그 사람의 말투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 사실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학생들이 정말 그런 아주 거칠고 그런 말들을 진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장난삼아 친구끼리 간혹 쓸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무슨 감정을 실어서 그리고 무슨 싸울 듯이 그런 말들을 비속어들을 막 섞어서 쓰면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같이 멀리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학생의 진면목도 보기 전에 그 학생을 달리 판단을 해버립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조금 고운 말을 쓰고 조금 이쁜 말을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선생 같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교재 39쪽의 자료 탐구부터 봐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남은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여러분 3쪽 문제부터 해서 3쪽, 4쪽 문제를 현대 민주정치까지 먼저 살펴보고, 자료 탐구 내용 보고, 그리고 열심히 또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근대 3. 근대. 지난 시간 끝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근대는 국가의 간섭 이런 것들을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된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고 강조된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고 강조되었던 것은 또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였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기억하셔야죠. 보세요. 근데 국가에 의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그러고 나면 보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가물가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이라는 사회권이란 기본권의 형태로 보장이 되고 이 사회권은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현대적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근대에는 강조되지 않았던 그런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 소극적 자유가 헌법을 통해서 보장되었다. 여러분 맞는 얘기일까요? 맞죠. 여러분 헌법을 세웠습니다. 뭐죠? 입헌주의. 그렇죠. 입헌주의. 헌법을 세웠어요. 그 목적은 우리가 주인이고 국민 주권이고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요. 특히 자유평등 가운데서도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죠. 담았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시민들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서 그 당시 근대의 시민들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 3권의 보장을 요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속하냐면 사회권의 보장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3단원에서 배웠고 공부하셨겠지만 근로, 교육, 환경에 대한 것 나오면 사회권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중에서 근로, 노동에 대한 것 나왔기 때문에 사회권, 근대에는 사회권 보장을 강조하지는 않았었다. 따라서 틀린 얘기 또 보겠습니다.
고대와 근대의 공통점은, 이제 공통점 나왔네요. 고대와 근대의 공통점은 특권 계층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맞을까요? 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고대의 시민, 근대의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고대의 시민은 누구? 자유민, 성인, 남자만. 근대의 시민은 누구?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부르주아들, 유산계급들. 그래서 일종의 특권 계급만.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제한적인 민주정치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제한 민주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역시 맞는 진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시민혁명의 결과로 재산에 따른 정치 참여의 제한이 철폐되었다. 틀렸죠? 여전히 시민혁명 끝나고 나서 정말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는 자유평등의 이런 사회가 올 줄 알았더니 돈 많은 사람들의 자유평등이더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그래서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일어나서 우리에게 참정권 주세요 하고 막 오잖아요.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대 대중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된 거죠. 여기 아닙니다. 다음 볼게요. 여러분 다음 자료를 보면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근대 민주정치가 나왔던 평가원 문제였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과정을 외워라? 절대로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이 자료에서 의의를 찾는 거죠. 볼게요, 여러분. 1688년에는 귀족, 일부 부자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되었고 1832년에는 산업 자본가 계층에게 선거권이 인정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1967년에는 도시 소시민, 노동자에게 드디어 선거권이 인정되었고 1918년에 오니까 21세 이상의 남성, 30세 이상의 여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1928년 와서야 21살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시기까지 보면 여전히 어떤 선거? 제한하고 있죠. 제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때 와서야 보통 선거가 실시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도 여러분 제한하고 있죠. 21살부터 29살까지의 여성들은 선거권이 없잖아요. 여성에 대한 참정권 제한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제한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보세요. 지금 1688년에서 1832년 사이에 여기에 시민혁명이 있었겠고 이 1832년 선거법 개정이 있을 때 영국의 선거법 개정이 있을 때 사람들은 되게 기대했어요. 예전에는 귀족과 일부 부자에게만 선거권이 있었는데 여기 1832년 선거법이 개정될 때 와, 우리가 모두 참정권을 갖게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산업 자본가 계층, 돈 많은 계층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실망하고 열받은 노동자들이 이 사이 시기에 참정권 확대 운동을 합니다. 이 사이 시기에 차티스트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832년 또는 1867년 또는 뭐 이럴 때 여기 이럴 때 어떤 대표가 뽑혔다라고 해봅시다. 그 대표는 형식적 합법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뽑힌 대표는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형식적 합법성이 충족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보면 물론 제한선거라는 한계가 있지만 1832년 영국의 선거법 개정으로 이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1867년 선거법 개정으로 이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법 개정에 따라서 투표권을 갖게 된 사람이 대표를 뽑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물론 이 법의 내용들에는 제한선거라는 그런 민주적이지 못한 것들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분명히 법에 따라서 대표를 선출했기 때문에 형식적 합법성을 충족한다라고 이렇게 써주어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을 볼게요.
시민혁명으로 민주정치가 발전함과 동시에 여러분 줄거리를 좀 알기 위해서 산업혁명의 결과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이 됐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인 남성 노동자들은 물론 어린아이 여성들까지도 혹독한 조건 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했죠. 우리 교재의 문제에도 또 나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어 의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대표를 보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동자, 여성, 어린이까지도 이 자본주의의 희생물이 되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죠. 결국 1837년 영국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모든 국민의 복종과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의사를 대의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나 평등하게 라는 내용의 인민헌장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인민헌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인민헌장의 내용을 보면 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만 의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 의원들의 재산 자격을 폐지함으로써 노동자도 노동자의 대표를 보낼 수 있게, 비밀 선거할 수 있게, 뭐 이런 등등의 6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민헌장 차티스트 운동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정말 스토리로 이해하시라고 지금 이 자료는 2007년 7월 재심을 따온 겁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시민혁명으로 기대했던 그런 민주주의 대신 그래 자본주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가 성장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희생됐던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 것 그게 차티스트 운동이고 그들이 들고 나왔던 것이 인민헌장이다 라는 거죠. 볼게요.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을 통해서 의회 정치 개혁을 요구했네요. 맞는 내용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볼게요. 보겠습니다. 현대 세 번째,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가에 따라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럼 이거 맞을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면 근대, 보장 안 하면 현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 안 하면 근대, 보장하면 현대.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보세요.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건 근대 민주주의에서 강조가 됐죠. 시민혁명 이후 근대 민주주의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됐습니다. 근대에 강조된 거 맞아요. 그럼 현대에는요? 무시돼요? 아니란 얘기예요. 현대에도 강조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가에 따라서 근대와 현대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뭐 쓰면 맞을까요? 국가에 의한 자유였으면 맞죠. 국가에 의한 자유를 근대는 보장하지 않았고 현대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강조합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를 보장하는가에 따라 이것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다라고 쓰면 맞는 얘기가 되죠. 다음 볼게요. 고대와 현대의 공통점. 모든 사회의 구성원은 정치 참여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근대와 현대의 공통점 이렇게 점을 찍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세요. 고대와 현대의 공통점. 모든 사회 구성원은 정치 참여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OX, X. 현대의 모든 사회의 구성원은 정치 참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중민주주의. 그런데 고대의 모든 사회의 구성원, 노예, 여성, 외국인 배제됐습니다. 모든 시민이라고 해야 맞죠.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38쪽입니다. 38쪽 박스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신민이라는 말과 시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시민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쓰는데 시민이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게요.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 이야기할 때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주체 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민은 신하인 구성원이죠. 그래서 권리도 없고 의무만 존재하는 것 의미합니다. 성격은 국왕이나 특권 귀족에 종속되어 있는, 매여 있는 그러나 시민은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죠. 주체로서. 더 가보겠습니다. 신민은 정치의 객체입니다.
종속적 신분이니까 지배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시민은 정치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죠. 그럼 보세요. 이 시민,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국가 권력의 주체가 되는 이 시민이 근대, 현대, 고대 달랐어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인, 자국민의 남자, 자유민, 성인, 자국민, 남자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고 그리고 국가 권력 행사의 주체가 됐던 가시기는 고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유산계급, 돈 많은 부르주아. 여러분, 근대 이들만이 시민, 정치의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 대중민주주의라고 부르고 다는 현대입니다. 보세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사람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현대 대중민주주의. 2007년 4월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 하나만 해볼게요. 시민에게 주어진 정치 참여의 기회는 고대보다 근대에 와서 제한되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고대보다 근대에 와서 제한됐다고? 네, 맞아요. 여러분, 시민입니다. 보세요. 고대 시기에 이 시민들은 민회, 재판관, 평의회, 행정관 그런 업무들을 직접 했죠. 시민의 범위가 좁았을 뿐 그런데 근대에 와서 이 시민들은 근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간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더 권리가 더 컸죠. 그래서 근대에 와서는 더 제한적이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 되냐면요. 39쪽입니다. 39쪽.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읽어볼게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를 한번 살펴보자. 자료 많이 나오네요. 고대 아테네는 보겠습니다. 우리의 헌정은 여러분 헌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헌정치는 또는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뭐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그런 정치는 보세요. 소수가 아닌 전체 인민의 의사에 의해 운영된다. 우리의 정치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의 정치는 소수가 아닌 전체 인민의 의사.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 의미하고요. 개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 적용하고 있다. 한 사람을 공적으로 책임자의 위치로 등용시키려고 할 때 그가 어느 계급의 구성원인가는 문제 삼지 않으며 여기서는 노예는 배제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단지 그의 실질적 능력에 따라서 결정할 뿐이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고요. 사실은 추첨이고 지금 이 사람이 쓴 책 중간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능력에 따라서 누군 주고 누군 참여를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들 아테네인들은 직접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이 올바르게 정하기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모두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아테네인들은 모두 여기서 아테네인들은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모두 그 얘기가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봤고요. 이제 볼게요. 여러분 시민혁명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선생님이 막 그런 시대순으로 암기하라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을 보면 이게 권리장전이야?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거야? 독립선언서야? 이거 뭐지? 그것도 여러분 암기하실 필요는 솔직히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제시문만 보고 어떤 정치적 의의가 있는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볼게요. 명예혁명의 결과, 어떤 시민혁명의 결과, 명예혁명의 결과, 권리장전 내용입니다. 국왕은 보세요. 국왕이 있는데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의회 동의 받지 않고 그 왕의 권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국왕이 그의 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또 돈을 징수하는 것도 위법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국왕이 청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이러한 청원권이 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받는 것은 위법이다. 청원하는 것을 국민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모든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을 수정하거나 강화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는 자주 열려야 한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는 자주 열려야 한다. 즉 의회주의가 강조되었다는 사실. 또 보세요. 그것은 위법이다. 그것은 위법이다 라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법을 수정하고 또 강화해야 된다. 즉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확인해 가면 돼요. 여러분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는 다음 페이지 여러분 넘겨볼게요. 네. 프랑스 혁명의 결과, 프랑스 혁명에서 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 인권선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보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존한다. 여기까지 보면 뭐 나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뭐죠, 여러분? 선부인권 나옵니다. 또는 같은 말로 자연권이라고 쓰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이렇게 뭉친 이유는 이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 바로 이게 선부인권이잖아요. 이것을 보전함에 있다. 인간이 정치적으로 결사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연권의 보존에 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계약설이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자연권 보존을 위해서 모인 거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국민주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권력 분립이 안 돼 있다면 그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헌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입헌주의의 목적이 뭐죠? 목적이 왜 헌법을 세워놓습니까? 헌법을 세워놓는 이유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써놓고 보장해줘 그 얘기예요. 따라서 그 나라에 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 속에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또는 권력을 분립해서 권력 분립의 목적도 여러분 기본권 보장이죠. 권력을 분립한다는 내용이 없이 그냥 이름뿐인 헌법이 있다면 그 나라는 입헌주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헌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내용을 통해서 선부인권 사상, 사회계약설, 국민주권, 또 입헌주의, 그리고 권력분립, 법치주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넘겨서 42쪽부터 해서 수능 기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출 플러스 강의를 해가지고 이 기출 문제들을 지금 4강까지 빼고 진행을 하는데 이것 학생들은 또 거기 강의 가서 찾아보고 이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기출을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우리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소수가 아닌 다수의 손으로 통치하기 때문이다. 다수에 의한 지배, 민주주의죠. 법은 사적인 논쟁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보장하지만 개인의 수월성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수월성을 찾아보니까 빼어날 수고 월등하다 할 때 월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런 탁월함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법은 사적인 논쟁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보장하지만 수월성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민의 능력이 탁월하다면 그는 특권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지닌 장점에 대한 보답으로서 공직에 선출할 수 있다. 가난은 장애가 되지 않으며 그 사람은 그가 처한 여건이 어떠하든지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추첨 제도를 주로 하고 있지만
추첨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아테네 민주정치가 추첨제도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난은 장애가 되지 않고 누구나 공직을 담당할 수 있지만 수월성이 있다면, 능력이 탁월하다면 어떤 군사적인 부분 이런 데 있어서는 그를 선출해서 그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테네 민주정치 얘기가 아닐까요? 보세요. 다수의 손으로 가난은 장애가 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얘기 있습니다. 볼게요. 기억,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겠다. 어디서 강조했을까요? 근대. 그렇죠? 니은, 모든 시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시민, 가난하건 어쩌건 간에. 모든 시민, 성인, 자유민, 남자. 맞습니다. 디귿, 대의제가 바람직하다. 여러분 여기 다수의 손, 가난은 장애가 되지 않고 누구나. 틀렸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것이 민주정치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지배와 피지배의 일치, 직접 민주정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는 독재를 일삼는 참주의 출현, 여러분 참주 독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도편의 위험한 정치인들을 적어 투표하게 하여 많은 수를 획득한 사람을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 네. 그런데 이 제도는 정쟁의 도구가 되고 선동자가 나와서 권력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볼게요. 기억. 국민소환제도와 유사하다. 그렇죠. 국민소환제도,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내에 파면시키는 제도. 유사합니다. 중무정치의 폐단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쟁의 도구가 되고요. 정치적 투쟁의 도구가 되고 선동자가 나와서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라이벌을 쫓게 하는 그 과정에서 막 선동자가 선동해서 막 쫓아가요. 그 얘기들을. 중무정치. 그렇네요. 디귿. 삼권 분립의 원리? 그러면 아테네에서 삼권 분립의 원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민에 의한 통제 수단. 맞는 얘기가 됩니다. 시민에 의한,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참주의 출현, 독재자의 출현, 나타나나, 통제, 견제.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작년 수능 완성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의 시기별로 민주정치 형태를 구분을 한 것입니다.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겠습니까? 제한을 안 둔대요. 제한 아니에요. 그러면 C는 바로 현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 B는 고대와 근대 가운데 하나예요. 보겠습니다. 대의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대의제래요. 그러면 B가 대의제면 이게 근대구나. 대의제가 아니래요. 그러면 직접이구나. A, 현대구나.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죠? 1번. 보통선거는 A와 B를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여러분 보통선거는 어디서 나타난 거죠? 여기죠. 따라서 보통선거라고 하는 것은 A와 C 또는 B와 C를 구별시켜주는 거죠. A와 B는 모두 제한이었습니다. A와 B는 모두 제한. 따라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A에서 입헌주의 대의제? A 입헌주의 대의제? 입헌주의 대의제 하는 것들 근대부터 나타났죠? 틀렸고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C가 A로 발전한 거다. 여러분, 차티스트 운동. 선거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근대에서 현대로 온 거죠. B에서 C로 간 거죠. 보통선거 이렇게 간 것이다. 라고 해야 맞죠? 틀렸습니다. A씨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특권 계급이었다. 그럼 보세요. A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특권 계급이죠. 성인, 자유민, 남자. C에서는요? 특권 계급입니까? 선생님 특권 계급이에요? 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네. 어디서? C에서 아닙니다. 5번, A에서는 성별,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고 B에는 성별, 재산에 따른 차별이 있었죠. 여자 안 됐고 노예 안 됐고요. 여기서 여자 안 됐고 가난한 사람들 안 됐죠.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보겠습니다. 당신 아이들 중에 채찍으로 맞은 아이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네, 모두 맞았습니다. 큰딸의 경우 2주일 전에 내가 런카셔에 갔다 돌아와 어깨에 매자국을 보고 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자 감독님이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러나 제발 감독님에게 가지 마세요. 그럼 우린 일자리를 잃어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좀 안 되겠구나 싶죠? 그럼 볼게요.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존중 사상이 확산되어야 한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노동자들 누구나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해줘야 된다. 사회보장 이념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근로 현장으로 가는 이 현실, 이것들 타파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디귿, 국가로부터의 자유, 억압 배제, 간섭 배제. 국가가 좀 간섭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이런 현실 속에. 따라서 틀렸고요. 국가는 시장에 의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좀 개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재 소집된 의회의 성직자 및 귀족 그리고 평민은 지극히 높으신 구강폐하께 삼가 다음과 같이 간청하나이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일반적인 동의 없이는 어떠한 증여, 대부, 강제, 강제 헌금, 세금 및 그 밖의 부담을 지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일을 강요하지 않을 것. 누구도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답변하도록 명령을 받거나 또는 구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왕께게 이런 것을 고하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보세요. 의회 권한의 신장을 요구하고 있다. 어때요? 그렇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동의 없이는 왕께 부탁드립니다. 왕,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고 있죠. 의회 권한의 신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니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써있죠? 국민주권. 네, 이런 거 보고 국민주권 얘기하실 거예요. 그의 출두를 강조하고, 강제하고, 구속, 여러 가지 기타 방법으로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은 국가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로부터의 자유 강조?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국민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법치주의 원리가 이거 띄어쓰기 한 개도 안 되네요. 법치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보세요. 어디요? 저 찾았어요.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동의 없이는 법에 의한 지배.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죠? 맞습니다. 리을, 시민에게 참정권을 평등하게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럼 역시나 여기서 참정권을 모든 시민에게 다 주자 하는 얘기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이 사람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날 가능성은 많지가 않은데 교육청 문제로는 선지로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볼게요. 이 사람들은 중세부터 성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가르쳤으나 17, 18세기 상공업을 통해 부유해지면서 일반적으로 유산계급으로 불렸습니다. 재산이 있는 계급. 네. 그래서 이들은 성직자 및 귀족에 대비되는 의미의 제3신분을 제3신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누구였냐면 부르주아였죠. 부르주아였습니다. 교육청 문제 이론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부르주아는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평가원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이 부르주아는 상공업을 통해서입니다. 광활한 토지가 아니라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3신분은 평민을 의미하는 건데 보세요. 분명히 이 부르주아는 성직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었었던 거예요. 네, 여기 포함되었었던 겁니다. 그럼 볼게요. 근대 시민혁명의 이들이 주체죠. 왕 간섭하지 마.
내가 경제활동하는데, 내 재산권 행사하는데, 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데 강조하지 마. 맞습니다. 그러면 차티스트 운동의 주동 세력은 노동자죠. 틀렸고요. 정치적 자유와 국민주권을 요구했죠. 정치적 자유, 그리고 국민주권, 그래서 헌법에 쓰자, 입헌주의,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시장 개입과 분배 정의 요구했어요. 이들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간섭 배제, 자유방임주의, 소극적 국가관,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볼게요. 그림은 각국의 전체 국민 대비 유권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에요. 보니까 T년도에 보면 유권자의 비율이 24%, T년도에서 T 플러스 30년까지는 24%, 그 이후에는 45%,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체 국민의 70%가 유권자가 되었는데, T년도에 보니까 중산계층 남자만, T 플러스 30년도에 보니까 도시 노동자들, 농민 남자가 포함이 이제 됐고요. T 플러스 100년도 여기 전체 국민의 70% 해보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준 겁니다. 볼게요.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T년에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T년에 아까 뭐였습니까? T년에는 도시 중산 계층의 남자들에게만 선거권을 줬죠. 보통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정 연령 이상의 누구에게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 T 플러스 100년에 이렇게 써야지 맞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틀렸고요. 니은, T 플러스 100년부터는 대중민주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맞네요, 여러분. 네. T 플러스 100년에 보통선거 되면 대중민주주의 되니까. 맞습니다. 디귿, 특권 귀족 계층의 영향력이 강화됐나요? 아니죠. 일반 사람들, 일정 연령 이상의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특권 귀족 계층의 영향력은 약화되죠. 틀렸습니다. 리을, T 플러스 100년 이전까지 여성은 남성보다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죠. 여러분 보세요. T 플러스 100년 이전까지 보면 여성 제외되고 농민 남자, 노동자 남자들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동안 여자들은 배제되었어요.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구 근대사회에서 위와 같은 변화를 이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와 같이 변화가 된 과정은 여러분 어떤 과정이에요? 참정권 확대 과정이죠. 여러분 위의 변화 과정은 보면 참정권의 확대 과정입니다. 볼게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통치를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시민혁명, 부르주아들, 시민혁명 시기, 근대 시기에 이런 얘기들 아닐까요? 그렇죠? 따라서 아니고요. 지역 이기주의 전혀 상관없고요. 그렇죠. 여기서 개인의 실업과 빈곤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아, 이거 복지국가인데 지금 위에서 복지국가와 관련된 얘기들 없죠? 사회 구성원,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참정권 확대 과정. T년,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100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참정권이 확대되어 갔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됩니다. 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작년에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로 선생님이 기억이 됩니다. 자주 풀면 막 이렇게 기억이 돼요. 네. 연계교재 문제들은 적어도 한 번에 맞춘 문제들은요, 여러분 2번, 3번 볼 필요 없지만 못 맞춘 문제들은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수능에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래서 익숙해질 정도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 이거 작년 문제다라고 발견할 수 있을 정도는 많이 봤다라는 얘기잖아요. 보겠습니다. 표는 각국의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을 토대로 검증 가능한 가설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은 해볼게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권위주의 정부가 있었어요. 권위주의 독재. 그리고 2010년에 이때 시민혁명이 발생한 겁니다. 작년에 참 이런 일 많았죠. 아랍 민주화 운동. 그럼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인구 변화는 크지 않았고요.
신문 잡지의 발행 부수는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 보급 대수도 많이 커졌고요. 보니까 대학생 수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인접국가의 반정부 시위 횟수를 보니까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랍의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그 민주화 운동이 옆으로 막 계속 확산되잖아요. 바로 그거. 옆에 시위 횟수가 늘어나면서 인접 나라들의 시위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많아졌네요. 시위 횟수가 이 해에. 그러면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은 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 시민혁명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그럼 어디 보고 알 수 있죠? 경제성장 촉진할 것이다? 절대로 찾을 수 없죠, 여러분? 아닙니다. 니은. 주변국의 정치 상황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 나라에서 시위 횟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 인접 나라들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시민혁명은 대학생의 신문, 잡지의 구독률을 높일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시민혁명이 일어나면 시민혁명이 일어났네. 그리고 신문, 잡지들을 많이 봤을 수도 있지만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더 많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막 지금 독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 그때 많이 봤을 수도 있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잡지를 많이 보고 신문을 많이 봤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데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딱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보의 유통량 증가가 분명 시민혁명의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다. 보세요. 보시면 컴퓨터, 그다음에 잡지의 발행 부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주위로 듣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시민혁명을 촉발시켰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이건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밑줄 친 이 운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옳은 진술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프랑스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로베스피에르는 상공업자들과 함께 절대왕정을 지원하며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산업을 성장하는 데 기여했어요. 그럼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네요. 그런데 제3신분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평민층에 속했던 거예요. 귀족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니까 이 정치적 꿈이 좌절됐어요. 이에 불만을 품은 이 로베스피에르는 절대왕정을 타도하는 이 운동. 이게 뭐죠? 절대왕정 타도하자 절대왕정. 뭡니까 여러분? 시민혁명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근대민주주의의 시민혁명 각각의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은 안 나옵니다. 딱 보시면 절대왕정 타도 그렇다면 시민혁명 바로 캐치하시고 해당되는 변화들 찾아가시면 됩니다. 볼게요 여러분. 입헌주의 원칙의 정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죠.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 입헌주의 정립 말하죠. 헌법에 써달라. 우리의 권리를 못 믿겠다 왕.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확산되었죠. 특히나 어떤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걸 개인주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거요. 뭐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다. 공공성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라는 걸 헌법에 써달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왕 너 주인 아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든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국가를 만든 주체다.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아테네식 직접 민주정치? 아니죠 여러분. 근대는 간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토대로 판단할 때 밑줄 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볼게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거권자는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했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몇몇 소수뿐이었습니다. 1846년 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성인 남자 중에서 3%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선거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나 빈민에게 당시 수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이들은 정부에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겠습니까? 딱 나오죠, 여러분. 네, 정치 참여 우리도 하게 해달라 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만의 참여가 아니라 우리도 하게 해달라라는 얘기죠. 중우 정치를 척결하라. 해당 사항 없고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라. 분배의 정의가 강조된 것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 평등 선거의 원칙을 준수하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건 평등이 아니라 보통 선거죠. 일정 연령 이상의 누구에게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국가의 시장 개입을 자제하라. 국가 왜 이렇게 시장 개입합니까? 지금 그 주장 아니죠. 국가애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러분 국가애의 자유가 뭡니까? 참정권이죠. 국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볼게요. 사실은 1강쯤에 배열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근대 사회의 지금 근대 저항권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시민과 정치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잘 경영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주면 주주들은 그를 다시 사장으로 선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 경영인이 주주를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리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주주는 그를 해임할 것이고 또한 그를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 주주가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이 바로 권력을 잡은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바로 국가죠. 시민으로부터 국가의 경영을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국가를 잘 경영하여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많은 이익을 주게 되면 국민들은 그를 다시 권력자로 선임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따라서 만일 정치인이 시민들이 맡겨준 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억압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시민들은 복종을 거부하고 그로부터 권력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저항권입니다. 보겠습니다. 사회계약론자 중에 홉스가 중시했다. 여러분 누굴까요? 로크였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입니다. 로크가 강조한. 디귿,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다음, 정치 권력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차근차근 나왔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모두 다 해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또 열심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갖고 오세요, 여러분. 네, 안녕.